박항서 감독의 3년 계약 확정 소식. 이건 그냥 발표한 줄로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혼란과 의심, 분노에 휩싸여 있던 한국 축구 한복판에 그대로 투하된 폭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무 전조도 없었습니다. 유출된 정보도 없었습니다. 그 어떤 전문가도 이 결정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순간 대한축구협회는 한국 축구 전체를 뒤흔드는 결정타를 던졌습니다. 기자회견장은 폭풍 전야처럼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기자들은 숨을 죽인 채 카메라를 단상으로 겨눴고 정몽규 회장이 단상에 오르자 모든 시선이 한 점으로 꽂혔습니다. 모두가 기다린 건 해명이었습니다. 왜 여기까지 왔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것인지. 그런데 정말 뜻밖에도 사과도 아니고 보고도 아닌 그 한마디가 회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박항서 감독을 3년 계약으로 선임합니다. 그 순간 누구도 바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즉각적인 반응도 없었습니다. 숨막히는 침묵만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내 회견장은 터져버리듯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항서, 낯설지 않은 이름입니다.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더 믿기 어려운 이름이었습니다. 동남아에서 기적을 만든 감독, 한때 정상 무대를 떠났던 그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가장 뜨겁고 가장 위험한 한국 축구의 폭풍 한가운데로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모든 건 예상의 범위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단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표정은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눈가는 이미 붉어져 있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터졌고 사람들은 그 장면이 역사의 한순간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런데 몇 초 뒤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결국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건 그냥 감상적인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억눌러 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듯 터져나온 눈물이었습니다. 수많은 관중 앞에서 받고 치열한 승부를 수도 없이 겪어온 베테랑 감독이 이 순간만큼은 감정을 끝내 붙잡지 못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취임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운명을 가르는 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장황하지도 않았고 돌려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 한 문장만으로도 한국 축구 전체를 뒤흔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손흥민 때문입니다. 짧았습니다. 너무 짧아서 더 강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논쟁의 한복판을 정면으로 꿰뚫어버렸다는 점입니다. 왜 하필 손흥민인가? 왜 한 감독이 이 자리를 맡은 이유를 국가의 명예도 개인의 야망도 아닌 단 한 선수 때문이라고 밝히는가? 이 질문은 말 그대로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축구 커뮤니티는 즉시 폭발했고 팬들은 격렬하게 맞붙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진심이라고 봤습니다. 위기의 순간 가장 상징적인 선수를 지키기 위한 고백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더 거센 의문이 터져나왔습니다. 국가대표팀이 정말 한 선수 중심이어도 되는가?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그 한마디는 지금 한국 축구가 처한 위기의 핵심을 너무 정확하게 건드렸다는 겁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선수가 아닙니다. 마지막 희망의 상징입니다. 한 세대를 대표하는 얼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가장 무거운 부담을 짊어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박항서 감독이 손흥민 때문이라고 말했을 때 그건 그냥 개인적인 애정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위기에 대한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벼랑 끝에 선팀을 지키고 다시 세우고 무너진 판을 뒤집겠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짜 질문은 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감정에서 출발한 선택이 정말 무너진 시스템 전체를 살릴 수 있을까? 아니면 절박함 끝에 던진 마지막 도박일 뿐일까?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고 숨을 데도 없는 상황에서 나온 궁여지책일까? 정말 말 그대로 한국 축구가 마지막 카드까지 꺼내든 걸까? 지지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오래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 온 이유는 손흥민 때문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감정의 폭발로만 보기에는 너무 많은 걸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그저 눈물 섞인 진심 정도로만 받아들이는 순간 가장 위험한 빙산의 일각을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건 신임 감독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거의 경고에 가까운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한국 대표팀이 이미 중심을 잃었고 이제는 하나의 상징에 기대해야 할 만큼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비공식적인 고백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박항서 감독은 전술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목표도 야망도 거창한 청사진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흥민의 이름을 직접 꺼냈습니다. 마치 이 팀이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는 축을 가리키듯 말입니다. 바로 그 점이 여론을 더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왜 하필 손흥민인가? 왜 가장 혼란스러운 이 시점에
그 이름이 마치 해답처럼 제시된 것인가? 이 짧은 한마디 뒤에 더 큰 계획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전술이 아니라 사람에서 시작되는 재건의 신호일까? 아니면 더 심각하게 팀이 더 이상 해답을 찾지 못해서 한 개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뜻일까? 이 질문들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현실은 막을 수 없는 홍수처럼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의 출발점에는 모두가 외면할 수 없었던 한 경기, 한 패배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포르투갈전 패배는 단순한 1패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냉정하게 말하면 오랫동안 쌓여왔던 균열이 한순간에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결정타였습니다. 그동안 어떻게든 덮어두고 참고 넘기고 애써 외면해왔던 문제들이 이제는 수백만 팬들 앞에서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조직력은 사라졌고 신뢰는 무너졌고 무기력감은 그 어떤 역습보다 더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팬들은 더 이상 실망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커뮤니티와 SNS는 순식간에 들끓었습니다. 처음에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용납할 수 없다는 말로 바뀌었고 결국 지금 당장 바꿔야 한다는 여론으로 번져갔습니다. 더 이상 중간은 없었습니다. 인내도 사라졌고 냉정한 신뢰도 끝났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한국 축구 전체를 덮치는 전면적인 폭풍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폭풍의 중심에서 박항서 감독의 한마디는 단순한 감상적인 발언이 아니라 위기의 퍼즐을 맞추는 핵심 조각처럼 떠올랐습니다. 이 팀은 단순히 지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방향 자체를 잃고 있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 모든 상황을 그냥 일시적인 흔들림 정도로 믿고 있었다면 경기장에서 벌어진 일은 그 모든 환상을 너무 차갑게 깨뜨렸습니다. 이 경기는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팀이 안고 있던 약점이 하나도 숨겨지지 않은 채 적나라하게 드러난 장면이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한국 대표팀은 스스로의 시스템 안에서 균형을 잃은 모습이었습니다. 후방 빌드업은 팀의 기본이 되어야 했지만 마치 박자가 깨진 음악처럼 끊기고 어색하게 이어졌습니다. 볼은 매끄럽게 돌지 않았고 중원은 단절됐고 공격수들은 고립된 채 방치됐습니다. 공격 전개에서는 조직적인 패턴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각각의 플레이만 난무했습니다. 유럽에서도 인정받던 선수들조차 이 경기에서는 고립된 전사처럼 보였습니다. 지원도 없었습니다. 연결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팀 전체를 끌고 가는 명확한 방향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수비는 더 심각했습니다. 잠기지 않은 문 같았습니다. 공간은 계속 열렸고 위치는 겹쳤고 상대가 속도를 한 번만 바꿔도 수비 라인은 너무 쉽게 흔들렸습니다. 전술은 과감한 선택이라기보다 이미 여러 번 실패했던 장면을 또 반복하는 도박처럼 보였습니다. 팬들은 이미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전술은 다시 등장했습니다. 정말 답답한 건 이미 여러 차례 실패한 카드가 또 꺼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골키퍼 기용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아픈 지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같은 실수가 계속 반복된다는 무력감, 바로 그 감정이 팬들 사이에 깊게 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후반 시작과 동시에 처음에는 그리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았던 장면이 치명적인 실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실점은 특정 선수 한 명의 개인 실수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누적되어 온 문제들의 결과에 가까웠습니다. 조직력도 늦었고 움직임도 늦었고 반응도 한 박자씩 늦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축구에서는 그 한 박자가 치명적입니다. 그 한 박자의 차이가 결국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렸습니다. 실점 이후에 한국 대표팀은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방향을 잃었습니다. 통제를 잃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경기장 안에서 선수들은 버티려 했지만 흐름은 이미 손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경기 종료 후 시작됐습니다. 종료 휘슬이 울리는 순간 분노는 그대로 폭발했습니다. 이번에는 선수들이 비판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비판의 화살은 대한축구협회를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누가 진짜 결정을 내리는가? 감독 선임 과정은 정말 투명한가? 아니면 밀실에서 모든 것이 정해지는 구조인가? 그리고 대표팀은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건 단순한 한 경기의 책임론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축구 운영 전체를 향한 총체적인 불신이었습니다. 해외 전문가들까지 이번 위기를 예견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팬들의 신뢰는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인내는 없었습니다. 관용도 사라졌습니다. 오직 변화, 그리고 즉각적인 변화만이 요구됐습니다. 바로 그 혼란 속에서 박항서라는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탈출구처럼 보였습니다. 다른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도박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게 더 이상 루머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공식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엄청난 기대와 압박을 동시에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단순한 감독이 아니라 무너진 시스템을 복구해야 하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박항서 감독은 약한 팀을 조직력 있는 팀으로 바꿔낸 경험이 있는 인물입니다. 스타 하나에 기대는 방식이 아니라 조직 자체를 단단하게 만들어 강함을 끌어올린 감독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거의 제로에 가까운 상태에서 팀을 만든 감독이 지금처럼 균열이 깊어진 대표팀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 그에게 시간은 충분할까? 권한은 보장될까?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를 끝까지 받을 수 있을까? 아직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만큼은 분명해졌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시선은 박항서를 향합니다. 그의 한 걸음이 한국 축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기대와 두려움이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